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 중에서 기업소득세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유전세라고 해가지고요,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그리고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는 거, 영업세, 증치세 전환까지 해서 공부를 쭉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 영어로 표현하면 인컴텍스죠. 인컴텍스. 그래서 소득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그래서 법인, 회사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서 기업소득세 지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는 35페이지 되겠고요. 예, 교재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자꾸만 질문하시는데 그 어디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그래서 매번 수업하실 할 때마다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매번 다운받기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책 한 권이 통째로 가십니다. 예, 매번 출력하고 하는 불편은 없어질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꼭 출력을 해서 갖고 계셔야 돼요. 예. 35페이지 보겠습니다. 35페이지요. 기업소득세, 납세 의무자 보시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라는 이야기죠. 경내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납세 의무자인, 예, 경내, 중국 국경 내에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개인 독자 기업과 동업기업은 기업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무슨 말이냐면 개인 독자 기업, 개인 사업자 말하는 거예요. 예, 한국에도 개인 사업자 있죠. 그 사람, 예, 회사 형식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등록 내고 할 때, 예, 그분들은 개인 소득세 내죠. 법인세 내는 거 아닙니다. 개인 사업에서 하더라도 무슨 상회라고 해서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 소득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들, 개인 소득세, 개인 2명 이상이 모여서 회사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을 여기 지금 파트너십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분 보시면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으로 나눈다. 표부터 볼게요. 거주자 기업, 비거주자 기업. 거주자 기업은요, 중국에서 설립된 회사예요.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아니면 한국인이 중국에다가 회사를 차렸다. 예, 거주자 기업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흔히 한국회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한국에서 돈이 들어서 만든 회사, 한국 자본회사라고 한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이 법인은 어디 거냐? 그럼 중국 법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기업, 그래서 중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업, 그 다음에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됐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경내에 있는 기업. 예, 이 두 번째 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제끼세요.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경내에 있는 기업. 이건 제끼세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 기업,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가 경내에 있는 기업. 예, 비거주자 기업 쪽에서 보시면 비거주자 기업, 예, 이거야말로 지금 한국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회사지만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갈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말하는 게 비거주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비거주자 기업을 쉬운 말로 그냥 외국 기업이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거주자 기업, 중국 회사죠. 중국에 와서 회사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돈을 내느냐? 예, 경내, 경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뭔 말이냐면 중국에서 지금 저희 컨설팅 회사 만들었죠. 예, 휴게법인 만들어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벌은 돈 당연히 내고요. 어쩌다가 저희가 거꾸로 한국에 가서 일할 때도 있어요. 네, 중국 회사가 한국 회사를 M&A 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국에 가서 한국계 기업 자산부채 실사를 해주고 중국어로 중국 투자자한테, 예, 한국 회사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저희는 중국 회계법인이죠. 제가 일하는 곳이. 그래서 중국 회사, 중국 투자 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한국 회사를 사러 간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한국 타겟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검토를 해주고 보고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중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거는 한국에 가서 일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 원천 소득이죠. 예, 그래서 그런 소득에 대해서도 다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외국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누가 어떤 돈을 내야 되느냐? 한국에 있는 모 회사가 아니면 예를 들면 그냥 아주 큰 대기업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포스데이터라는 회사가 포스코에서 있는 정보통신 회사가 있죠. 포스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중국에 있는 포스코 계열 회사한테 전산 시스템 깔아주고 중국에 법인은 없어요. 그럼 중국에 있는 회사한테 전산 시스템 깔아주고 전산 용역을 제공해준다. 아니면 전산 관련 자문을 제공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 있는 포스코 계열사들이 한국에 있는 포스데이터로 돈을 보내야 되죠. 그럼 그럴 때 세금을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생각하세요. 한국에 있는 포스데이터가 중국에 있는 포스코 계열사한테 자문을 해줬다. 그리고 아니면 전산 시스템을 깔아줬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있는 포스코 계열사가 한국의 포스데이터로 돈을 보내야 되겠죠. 그럼 그 보내는 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말이 비거주자 기업의 납세 의무 경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벌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할 거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1,2 과세 대상 보시면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각 사업연도 소득, 그 다음에 청산소득이란 말로 구분하거든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중국에서는 경영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재화 판매 소득, 용역 제공 소득, 재산 양도 소득, 배당 등 지분 투자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특권권 소득, 징용 소득, 기타 소득 뭐 해서 줄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소득의 종류를 갖고 구분하기는 애매하고요. 경영소득은 각 사업용 소득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매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고, 청산소득은 뭐예요? 회사 문 닫을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회사 문 닫는데 무슨 세금이 나오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 회사를 할 때 공장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땅을 사서 했을 확률이 많죠. 그러면 30년 동안 공장했어요. 그럼 그동안 이제 올해는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 건물, 공장 땅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이때서야 우리가 갖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이익이 실현되겠죠. 그 전에 이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부동산 갖고 있는 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30년 만에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를 정리하면서 땅을 팔고 들어가니까 그 땅 판 소득이 맨 마지막 청산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 소득으로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청산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과세연도 중에 청산하는 경우 청산일로부터 60일의 단기 기업소득세 일괄 청산한다. 뭔 말이에요? 청산하는 해에 그 해에 발생하는 소득만 따로 특별히 청산소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경영소득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요. 청산소득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7월부터 우리 청산할 거야. 더 이상 제품 만들고 사는 거 하지 않고, 공장에 있던 기계장치 정리하고, 공장에 있는 땅을 정리할 거야. 7월 1일부터 한다면,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는요, 하나의 경영소득, 하나의 과세기간을 성립하게 되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뭐가 돼요? 청산 1기가 되는 거예요. 청산 1기. 청산 연도로 1기가 되고, 올해 안에 안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내년 1월부터 또다시 청산 2기가 시작하겠죠? 그래서 경영소득은 청산이 개시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인 영업을 하기로 했을 때, 할 때의 기간을 갖다가 경영소득, 각사연소득에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청산이 개시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 1기라고 해갖고, 손익계산서가 이제 다르게 작성돼야 돼요. 사업연도가 바뀌는 거예요. 6월 말까지 하나의 회계연도로 해서 재무제표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청산 1기부터는 따로 이제 하나의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청산을 개시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손익계산서가 각 사업연 소득에 대해서 6월 말까지 하나가 따로 나와야 되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에서 손익계산서가 하나가 또 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청산이 게시된 해에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 했던 거에 대한 각 사업연 소득, 중국말로는 경영소득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되고, 청산이 게시됐을 때부터는 청산소득, 청산 1기에 대한 청산 1기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이거 글씨 보니까 막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죠. 띄어쓰기가 이게 중국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끔 이제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읽을 줄로 믿어요. 법인말소 등기 전에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부한다. 무슨 말이에요? 회사 문 닫기 전에 청산 1기 해서 청산 1기에 대한 법인세도 따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경영소득에 대해서 한번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청산소득에 대해서 따로 하나의 회계연도로 법인세, 기업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드렸네요. 한국에서는 법인세라고 하죠. 예.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35페이지 보신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세가 아니고 기업소득세. 예. 한국에서는 법인세라고 하는데 원래는 법인소득세죠. 법인소득세인데 그냥 소득이란 말을 빼고 그냥 법인세라고 하는 거고, 중국에서는 기업소득세인데 기업이란 말을 빼고 소득세라고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실무하실 때 소득세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많이 착각들 하시는데, 소득세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소득세라고 말하면 이거는 개인소득세가 아니고 법인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이야기할 때 너 자꾸만 왜 개인소득세 이야기하니? 라고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소득세는 중국에서 말하면 법인세, 기업소득세를 의미한다 아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글 다시 가시면 청산소득은 전체 자산의 손실형 가치 빼기 자기 자본가액 및 청산비용.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 회사 문 닫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청산소득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제 우리 영업 다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청산 개시했으니까 정상적인 물건 만들고 종업원 고용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던 기계장치 팔고 부동산 팔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장치 판 돈, 우리가 갖고 있던 부동산 판 돈에서 뭘 빼요? 애초에 내가 투자했던 돈이 자기자본가액이죠. 내가 회사 설립하러 왔을 때 갖고 왔던 금액하고 회사 이제 다 정리해서 남은 돈, 기계장치 팔고 토지 팔은 돈을 빼고, 그 다음에 청산 비용 등 했을 때 이제 비로소 남은 돈이 이제 청산소득이라는 개념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물건을 팔고, 내가 만들었던 물건 팔고, 그러니까 재고자산, 재화를 팔고, 유역 팔고 했던 건 경영소득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가 회사를 접을 때 갖고 있던 비품 팔고, 땅 팔고 한 금액과 뭐하고 비교해요? 내가 당초에 투자했던 돈, 자기자본가액이죠. 과 비교한 금액이 청산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청산비용 등은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비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볼 건데요. 법인세 안 물리는 소득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정보조금, 행정사업 수수료, 그 다음에 정부기금, 그 다음에 공무원이 정하는 기타 비과세 수익 해갖고 정부에서 따로 보조금 쪽으로 해서 이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고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면세가 되는데, 일반적인 보조금들은 대부분 다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줄 때 이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다라고 확인해 줄 때만 세금을 안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액 계산 보시면 법인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기준 있고 양가로 2번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은 우리가 회계 장부를 열심히 작성해서 장부에 따라서 세금을 낼 때인 경우고요. 두 번째, 양가로 2번 인정과세 방식 있죠? 인정과세 뭐예요? 네 장부 못 믿어. 장부 갖고는 세금을 못 내게, 장부 가지고서 세금 내는 거 인정 못 하겠고, 정부가 추기해서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할 때가 인정과세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인정과세 방식은 일단 뭐 우리가 따로 공부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두드려 맞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를 볼게요. 근데 일반 경우를 보면 뭐하고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말로만 써놔서 그렇지, 매출액에서 매출액 빼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 빼고, 관리비 빼고, 재무비용 빼고, 영업의 수익 더했다, 영업의 비용 뺐다가 하는 게 과세소득이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하는 세무 조정한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인세 내는 것 방식과 중국에서의 법인세 내는 방식, 입금산입, 손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하는 방법, 한국하고 똑같아요. 로직이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는 입금산입이고 뭐는 송금불산입이냐 하는 것은 뒤에 따로 나올 거예요. 이 로직을 여러분들이 머리글 따서 외운다던가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거 외울 일이 없어요. 그냥 한국하고 똑같다. 한국에서 세무조정하는 거랑 똑같다. 세전순이익에다가 더하기 빼기해서 과세표준 만들어서 세율 곱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중간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이테크의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결손 공제 가능하다.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몇 년이요? 5년간 이월결손금, 이전에 손실 났던 거에 대해서 5년간은 원칙적으로 이월결손비 공제 가능하고, 연구 기술 개발에 많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이테크 기업, 고신기술에 있어서 몇 년이요? 10년간 6월 결손금 인정이 된다. 한국은 지금 원칙이 몇 년이에요? 한국 원칙이 10년이죠. 옛날에는 한국도 5년이었다가 지금 10년을 넘어섰는데 중국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원칙은 5년이고 하이테크 기업만 10년간 6월 결손 공제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산출세액 계산은 과표에다가 세율 곱한다. 납부세액은 뭐 공제 감면세액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더라. 한국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인정과세 방식 세액 계산 보시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 삼아서 매출액 대비 네 원가는 못 믿겠어. 매출액 곱하기 뭐 소득률 법인세율 곱하겠다. 별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되고요. 그럼 인정과세 방식 대상 적용 기업 37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뭐 한번 구경해 볼까요? 법규에 따라서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장부를 비치해야 하는데도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장부를 갈아버리고 납세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장부는 있는데 글씨가 너무 희미해서 보일 수가 없다. 비용 증빙 등이 불안정해서 이걸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납세 의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놈이 신고를 안 해. 그래서 세무기간 내에 하도 신고 안 하면 세무서에서 강제로 너 얼마 세금 내라 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한 과세 표준이 현저히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니네 업종을 봤을 때 이렇게 세금 안 낼 수가 없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낮냐? 그 다음에 설명해 말아도 설명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다? 세금 그냥 때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걸 갖다가 인정과세가 있고, 중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더라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계산 볼게요. 총액 송금 불산입 항목, 그냥 정신건강상 볼게요. 이걸 뭐 외울 건 아닌데 딱 보시면 여러분들 한국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 가요. 총액 송금 불산입 항목, 이게 뭔 말이에요? 전체 금액을 갖다가 송금 비용이죠. 비용으로 불산입 인정 안 해주는 항목이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송금 불산입 항목 이 단어가 이해가 안 가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제가 강의할 자리가 아니에요. 송금 불산입 이거는 한국세법을 공부를 하셔야지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 못 드리는 거는 양해하시고, 그냥 단지 송금 불산입보다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해주는 항목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송금 불산입이랬죠. 비용으로 인정 못 하겠다. 그럼 이익으로 처리하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회계상으로는 이미 다 비용 처리돼 있을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해 놨는데 세무상으로는 이걸 비용으로 인정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회계예요, 세법이에요?
세법이에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비용이에요. 돈 쓰고 뭐 기부금 했고 비용 지출했으면 당연히 비용인데 세법상으로는 이거 비용 인정 못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이익 나서 주주들한테 배당 쐈어요. 그 비용이에요? 비용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기업소득세 법인세 비용으로 과세표준 계산해서 세무서에 지급한 세금 이거 회계 처리할 때 개정관 뭘로 해요? 법인세 비용 등으로 가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단기순이익 나오는데 회계상으로는 법인세 비용 등 처리하지만 당연히 이거는 세무상으로는 비용 아닙니다. 이게 비용이라면 계속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요. 돌고 돌아서. 그 다음에 세금 체납액과 가산금 그래서 세금 늦게 내서 이자 물리고 벌금 내는 것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체납액과 가산금 페널티죠. 페널티에 대해서 비용 인정해주면 어떤 꼴이 발생해요? 그 일부만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차가 교통신호 위반해서 벌금 물었어요. 그럼 비용 인정 된다 안 된다? 비용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비용 인정해주면 어떤 꼴이 벌어져요? 거기 25% 중국 법인세율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줬다는 거잖아요. 3번, 4번 똑같이 벌금, 과태료 및 몰수재산 손실 정부에서 벌금 매겼는데 그걸 갖다가 또 비용 인정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회계는 어때요? 당연히 뭐 세금과 공과 뭐 이런 비용 아니면 영업의 비용 개념 과목 처리해가지고 비용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세무상으로 인정 못해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성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예를 들면 사장님 대학교 동문회 행사 찬조금 이런 거 공익성 이외에 개인 목적의 찬조 기부한 것들은 비용 인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무상 이야기예요. 회계상은 당연히 기부금 처리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6번 마찬가지죠. 찬조 지출 업무 무관 비용이다. 그 다음에 심사받지 않은 준비금과 충당금 뭐냐면요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요. 대손 충당금 재고 평가 손실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돈 못 받을 거 회계상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못 받을 것 같으면 평가해서 차감하고 대손상각 B로 계산하라고 회계상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세무상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국에서는 뭐 세무상 비용 인정하는 게 있죠. 채권 잔액의 1%만큼은 세법에서 한도만큼 인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충당금에서 1%도 인정 안 됩니다. 실제로 대손 부도 발생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재고예산 평가 손실 충당금 이런 것들 전혀 인정된다 안 된다? 100% 비용 인정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익과 무관한 기타 지출, 업무 무관 비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장님 아들 해외 유학비 회사에서 직접 비용 처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비 교통비 아니면 출장비 처리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물론 그 사장님 명의로 해서 급여로 처리하고 나간다면 다행이죠. 그러면 급여니까. 근데 그냥 미국에 가 있는 사장님 아들에 대한 학비 복리후생비 처리했다. 돼요 안 돼요? 비용 인정 안 돼요. 회계상으로는 할 수밖에 없겠죠. 회계상은 하는 건 맞는데 세무상은 비용 인정 못하겠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다. 업무 무관 비용이다. 사장님 아들 유학비하고 회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 무관 비용으로 송금불산입하겠다. 내용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세 감면과 관련한 신고 납부에 있어서 사전 승인 제도를 사후 검사 제도로 바꿨다라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읽을게요, 제가. 조세 감면과 관련한 면세 수입, 가속상각, 압축상각, 그 다음에 소득공제 감면, 과표 감면, 우대 세율 적용. 지금 뒤에 가면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과세 표준의 몇 퍼센트를 그냥 확 빼주는 경우가 있고, 세율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중국의 법인세 세율이 25%인데 10% 아니면 5% 적용하는 세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율 적용하는 거 있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요? 세무서에 가서 나 이거 세율 25%가 아니라 10% 적용할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오케이 해 라고 하면 그제서야 우대세율을 적용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내가 우대세율 적용 대상자로 판단되면 내가 우대세율 적용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세무서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이견이 있다 그럼 세무서 다시 부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세 감면이라든지 세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알아서 먼저 스스로 처리를 하고 문제가 되면 세무서에서 부른다더라 라고 하시면 돼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고 감면을 받았어야 됐어요. 예, 근데 이제는 먼저 내가 집행을 하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세무서에서 부를게 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즉 교재 계속 보시면요, 아래쪽에 현재 사전 승인 제도에서 문제 발생 시 조사하는 사후검사 제도로 변경했다. 사후검사로 바뀌었다. 사전 승인이 아니라. 예. 또한 자산 폐기 손실과 관련한 사전 승인도 불필요하고 사후 필요시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됨. 다만 기존의 폐기 관련 전문감사 보고서 짠샹전지에는 여전히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자산 폐기, 우리 재고자산 유효기간 지났다 아니면 상했다 라고 하려면 먼저 세무서 가서 나 이거 폐기 처분 할래요 라고 물어보고 회계처리 세무처리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다고요? 이것도 역시 사후 확인이에요. 일단 내가 폐기하고, 예,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자료 갖고 와서 거꾸로 후에 보고가 아니죠.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 사후 검사라고 바뀌었죠. 사후 검사로 바뀌었다. 그런데 기존의 폐기 관련 전문 감사 보고서는 여전히 필요하다. 예, 짠샹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자산 폐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전자회사에서 불량품 난 것들 쓸 수도 없다, 팔리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아니면 여자 옷 같은 거 팔리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폐기를 어떻게 해요? 폐기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지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 냉장고, 불량 뭐 모터 같은 거, 아니면 불량 여자 옷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운동장에 쌓아놓고 휘발유 찍혀서 불 태우고 뭐 사진 찍어요. 몇 월 며칠 날 해서 그만큼 이거 폐기했다, 이거 비용 인정해 주세요. 손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폐기해서 그런 증거 자료를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한국에서는 세무서에다가 진짜 폐기한 거 맞습니다. 옷 같은 거 쭉 늘어놓죠. 몇백 번 이렇게 해갖고 쭉 늘어놓고 나서 불태우고 비용 인정 받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하는 그런 절차를 따로 하나의 감사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를 보시면, 예, 전항신계 이렇게 됐죠. 짠샹, 전문 항목에 대한 회계 감사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같은 거 할 때는 따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에서 사진 찍는 거 안 믿고요. 예, 세무사사무소, 회계 주로 도장 찍는 건 세무법인이 맞습니다. 예, 세무법인에서 감사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실제로 그날 폐기한 것은 몇 건이 있었고 내가 확인했고 왜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감사 보고서 하나 만들어 가면 세무서에서 어지간하면 인정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소득세죠. 그러면 폐기 관련해서 지금 기업소득세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손실로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짠샹 손실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받으면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폐기라는 말 언제 어디서 또 들었던 기억나요? 폐기라는 말 기억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증치세죠. 증치세에서 폐기했을 때 어떤 기억나십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자기가 먹었다, 직원한테 소세지 사줬다, 예, 소세지만 기억나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면. 예, 그다음에 파리바게뜨 줬다, 페인트 내가 우리 공장 벽에 발랐다, 자가 소비라든지 아니면 예, 폐기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지금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그거 제 탓이 아닌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다 같이 찾아볼게요. 네.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에 보시면 공제불능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래서 4번, 5번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구입재화의 매입세액, 11페이지에 공제불능 매입세액, 비정상으로 손실된 구입재화의 매입세액,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제공품과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매입재화나 과세유형의 매입세액에서 폐기했다면 뭐라는 거예요? 곧장 매입세액 불공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짠샹전지 전문 감사보고서 만들면
이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는 되는데 뭐는 걸리는 거예요, 여전히. 법인세상에서 비용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어떡하고요? 증치세에서 매입세 불공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건 매입세 불공제에서 세금 13%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다음 시간 할 건데 이 다음 시간에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법인세법 세무 조정할 때 그 차이점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한국과 중국의 법인세법의 비교, 어느 건 한국에서 비용 인정하고 어느 건 중국에서 비용 인정 안 한다라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했는데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국과 중국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